여러분들의 대입 간식거리 멘토스. 안녕하세요. 농업수학연구소의 정태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모셨던 분 다음으로 그 고려대학교 과 이름 되게 긴데 건축도시환경공학과 맞나요? 건축사회환경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재학 중인 정호연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호연이고 나이는 이제 올해 25살 됐습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장수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호연 씨 MBTI가 뭐죠? 뭘 것 같아요? INTP. 제가 옛날에는 그거였지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똑같았어요? 네, 언제까지? 옛날에는 수험생활할 때까지. 그럼 대학교 와서 바뀌었어요? 대학교 와서 좀 바뀌었습니다. 호연 씨의 MBTI를 맞춰주신 분도 역시 그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 2부, 1부, 2부 나가서 1부, 2부를 나눠서 영상 내보낼 텐데요. 2부 영상 전까지 맞춰주신 분 계시면 제가 또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저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왜 수시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게임을 좀 좋아해서 롤? 네, 맞아요. 그놈의 롤. 네,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시즌에 한 1200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해가지고 감을 못 잡겠어. 한 시즌 1200판이면 어느 정도 한 거죠? 한 시즌이 그때 한 8개월 정도면 600시간이죠, 600시간. 한 시즌 8개월 600시간? 대충 계산. 네.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10시 이후에 PC방을 못 가잖아요. 학교 끝나고 10시까지 계속 게임만 했다고 보죠. 그때는. 근데 게임을 좀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많이 해서 수시 대비가 이제 거의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 학교를 다닐 때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게임하고 공부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왔었지만 이제 고3 때 제일 중요한 기간이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 기간은 그냥 통으로 공부를 안 했어서 그러면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간헐적으로 하다 9월달 이후에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돼서 네. 첫 수능은 망했다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재수 결정했나요? 재수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제가 실제로 재수를 시작한 건 7월 달이었어요. 그거 엄청 늦게 시작했네. 네, 그때까지 이제 재밌게 놀다가. 네. 그 재수해서 어디 붙었어요? 제가 그때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붙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조그만 거 치고 그렇게 못 간 건 아니네. 네.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좀 있는 편이네요. 네. 이제 그냥 이제 우선 다닌 거네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 생활, 제가 생각하는 학교 생활이랑 좀 거리가 많이 멀었고 공부도 못 따라가겠고 학교 생활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수능이나 보자. 이게 내가 수능 볼 때는 그러고 나서 수능 보고 나면 코로나 끝나 있겠지 라고 이제 코로나 1년차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능을 봤어요. 다시 1년차 때는 다들 일찍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도 잘 봤어요? 그때는 모의고사 성적은 되게 잘 나왔었는데 수능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수능이랑 모의고사랑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같은 시험이라 생각했다. 네.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 종류는 비슷하게 나오고 그 내용도 당연히 비슷하게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모의고사는 특히 이제 과탐 과목이 좀 그게 유독 심한데 모의고사는 본인이 이제 생각한 대로 풀면 답도 얼추 맞게 나오게 되는데 수능에서는 답을 본인이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무난하게 풀었다는 데서 이제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맞네.
맞게 풀었다 했는데 의문사를 나간다? 네. 아.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가 과학에서 많고 국어나 수학은 사실 6월, 9월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스템을 건드린다? 네. 시스템을 건드린다는 의미가 뭐죠? 영어가 제가 봤던 2, 3수능을 예시로 들면 영어가 듣기가 빨랐었고 화작이 이제 제가 화작을 선택했는데 화작이 그 원래 세 문제 하고 그다음 토론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장문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중간에 뒤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시험지의 틀을 건드려요. 시험지의 틀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수학도 제가 그때 2, 3수능 봤을 때 처음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답이 기억이 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거를 제가 풀고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 3분 정도 의심을 했는데 사실 그 3분도 시험에서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네. 그런 이제 실력이랑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수능에서는 항상 있는데 모의고사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모의고사는 굉장히 티피컬하다, 전형적인데 네. 수능은 그 전형적인 것에 좀 달라져 있어가지고 당황할 수 있다. 네. 지금 공부를 꽤 오래 했잖아요. 네. 우승했을 때는 성적이 좀 올랐어요. 네, 우수했을 때 성적 올랐습니다. 어디가 확 오른 거예요? 어떤 과목이요? 국어도 많이 올랐고 과학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국어랑 과학? 네, 영어는 사실 그대로고 수학은 떨어졌습니다. 수학 떨어졌어요? 네. 약간 그 적합하지 않은 구독자 적합하지 않은 분을 모셨는데 아무튼 공부가 이제 올랐다 그랬잖아요. 공부 다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럼 왜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수능 아까 말했던 모의고사와 수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실력적이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거나 하는 게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나 원래 모의고사 볼 때 국어 1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 4등급 나왔다. 라던가 나 원래 이렇게 망치지 않았는데 화석 풀다가 멘탈이 나갔다. 내가 엄매 풀다가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국어를 망치고 그 뒤로 멘탈이 나갔다. 라는 이제 그 주변에 그런 N수생들의 이제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왜 나오냐고 생각하냐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런 변수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보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한참 떨어진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네, 저는 그게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경보인데 경보가 이제 내려져 있는 이벤트인데 수능을 이제 처음 보거나 한두 번 본 친구들은 그걸 사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고가 아니라 경보된 재앙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 국어인데 사실 수학에서 그런 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국어가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국어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면 수학에서는 뭐 잘 볼 수가 없죠. 멘탈 찢겨버리니까. 네, 멘탈이 그냥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어에서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감으로 푼다? 네. 감으로 푼다는 게 이제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본문 딱 읽어보고 이런 거 같아 하고 선지 체크하는 거? 네. 그리고 수학도 생각보다 감으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런 학생들이 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 수학을 감으로 한다는 건 어떤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이건 이런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것 같아 라고 찍은 다음에 조건을 맞추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의 풀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감으로 풀어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 때까지 받는 게 가능해서 제가 그때 수능에서 가형, 나형 때 가형에서 92점이었었거든요. 100분이 96 정도? 근데 거기까지가 감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시험지가 나랑 잘 맞아요. 시험지가 잘 맞으면 감으로 푸는 것도 고득점이 가능한데 네. 시험지가 나랑 안 맞으면 감으로 푸는 게 점수가 이제 바로 이제 사고가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오록이 나오고. 약간 지금 호연 씨가 내가 느끼는 학생들 중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머리 적당히 좋은 남자애들 내 표본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아. 체크하는. 네. 이게 답인 것 같아. 체크하는.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고1 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따위로 경솔하게 공부하면 중등 때 너는 무조건 망친다. 난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제 시험이 아주 이제 운 좋게 맞아 떨어지면 크게 이제 큰 변동사항 없이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 시험이 이제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네 하는 순간 완전히 찢기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도 좀 비슷한 타입의 학생이었고 그래서 적당히 머리 좋은 친구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적당히 머리 좋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IQ가 내가 한 160인 친구까지는 봤는데 IQ 160인 친구는 진짜 눈으로 논리를 다 세워서 풉니다. 근데 적당히 머리 좋은 친구들은 내가 느끼기에 어떻게 푸냐면 논리를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겠지라고 하고 논리를 끼워 맞추죠. 그래서 적당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 좀 위험하죠. 수학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실제로 내 친구. 내가 재수했을 때 친구가 네. IQ 160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진짜 좋구나 싶었던 친구인데 지금 자꾸 그 PD님께서 자기가 IQ 160이라고 거의 뭐 미친 척 하시는데 편집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이제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죠? 그런 어떤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그래서 대비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국어를 풀 때도 그렇고 수학을 풀 때도 그렇고 문제를 읽거나 풀 때 연필을 최대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떤 자존심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호연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학창 시절에 뭐 1, 2, 3, 4, 5, 6, 7, 8번은 눈으로 풀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고 굉장히 그 쓰레기 같은 태도에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덜했는데 제가 국어에서 그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답만 체크했어요.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그러니까 국어 시험지 전체에 보면은 답을 체크한 거 말 외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비문학을 풀 때 눈으로 쫙 읽고 문제를 쫙 읽고 그냥 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계속 하는 거지. 네, 계속 그냥 그렇게 봐도 한 1등급, 2등급 나오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하면서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 점수 맞고는 도저히 내가 다른 과목으로 커버가 안 되겠다 해서 했던 방법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방법을 아예 바꿨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듯이 나는 일반적인 학생이다. 그때만 해도 제가 머리가 좋다라고 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의존했었는데 재능에 나는 일반적인 학생과 똑같다. 일반적인 학생이 하는 방식과 그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근데 그런 점에서 본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머리가 좀 좋으면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착각하기 진짜 쉬워. 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지금 호연 씨가 은근히 그 메시지 주는 게 되게 많은데 진짜 어설프게 머리 좋은 애들이 정말 많고 여전히 그거에 취해 있는 친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취해 있어요. 막 풀이를 아직도 날려 쓰고 내가 그렇게 좌측정렬해서 쓰라고 해도 뭐 그냥 풀리는데 여전히 많은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했던 얘기가 내가 머리가 좋건 안 좋건 일반적인 학생이 공부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 라고 하고 그걸 실천했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적이 엄청 떨어져요. 원래 하던 대로 아니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제가 국어를 풀 때 원래 풀던 대로 풀면은 한 1등급? 언저리 100분이 이제 94에서 96 사이 1등급이거나 높은 2등급 그 언저리로 나왔었는데 방식을 바꾸자마자 바로 3등급이 나오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거기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바로 3등급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럼 불안해서 다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때 그래서 좀 그냥 많이 의심을 했죠. 저도 이게 맞나? 하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대로 아니 나랑 다른 학생들이랑 진짜 공부한 걸 똑같이 가져가는 게 맞나? 나는 나만의 풀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솔직히
누가 봐도 아닌 풀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 읽고 그대로 푼다. 수학도 막 연산 과정 같은 거를 웬만하면 두 자릿수 곱셈이나 막 이런 거는 그냥 손으로 쓰지도 않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 덧셈이나 이런 사칙연산은 그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29번 도형의 극한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까지 그냥 머리로 미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랬던 거를 생각하면서 좀 눌렀는데 그게 이제 사실 현역 학생들한테 쉽지 않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호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던 대로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 바꾸면 어차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네,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달라졌나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성적이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좀 많이 달랐어요. 사실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성적이 국어가 참 신기한 과목인 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학은 사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1등급인 학생이 망치면 2등급? 그렇지. 진짜 아무리 망해도 3등급인데 국어는 1등급인 학생이 자기가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4등급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반대로 3등급 맞던 학생이 그냥 그건대로 봤는데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편차가 엄청 심한 과목이고 그 편차가 많이 줄었어요. 아,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 망해도 몇 등급에서 그 몇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점수라는 게 그 최고점이 확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최저점이 하방이 올라갔다는 느낌. 네, 그렇죠. 저점이 올라갔죠. 이제 사고가 나진 않겠다라는 약간 단단함이 생기겠네. 네. 그리고 수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자신을 믿고 풀 수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동의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느끼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가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 이제 좀 더 가장 가깝게 수능을 보는 분들이 좀 더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는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저도 막 이렇게 꾸역꾸역 삼키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라는 걸 막 얘기해 줄 수 있나 좋겠어가지고 찍고 있는 거기로 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